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제약사들을 향해 전례 없는 강력한 통보를 날렸습니다. 약값을 전면 인하하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 거침없는 행보에 전 세계 경제가 술렁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무려 20년 전 이미 완벽하게 예언한 만화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야기는 2005년 방영된 심슨 시즌 16의 한 에피소드에서 시작됩니다. 스프링필드 원자력 발전소의 사장, 악덕 자본가의 상징인 미스터 번즈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의약품 복지 지원을 중단한다. 직원들이 매달 복용하던 처방약을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사라는 것이죠. 이 결정은 나비 효과가 되어 스프링필드 전체에 약값 폭등 사태로 번집니다. 보험 혜택이 사라지고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진 사이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당장 약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노인들은 그냥 참아라라는 비인간적인 말까지 듣게 되죠. 20년 전 만화가 묘사한 이 풍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머의 아버지 에이브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전쟁 시절 친구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에서 약을 싸게 떼어오자는 계획이었죠. 호머와 일행은 위조 의료 카드까지 만들어 캐나다 국경을 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도 약값을 감당하지 못한 시민들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약값 원정을 떠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심슨은 20년 전 이미 이 비극적인 현상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국경에서 약이 쏟아져 나오며 발각되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웃었지만 현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범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밀수까지 손을 대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절규를 심슨은 미리 경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에피소드 후반부, 반전이 일어납니다. 번즈 사장의 충직한 비서 스미더스가 약을 구하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자 그제야 번즈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거대 제약사들은 번즈처럼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생명의 가치를 압도해버린 세상. 1987년부터 40년 동안 이어져온 심슨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대단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 가족이 1987년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오며 보여준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9.11 테러의 전조,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세상은 심슨을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미래를 기록한 예언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산업화의 예언 뒤에 숨겨진 심슨이 가리키는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들이 정말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어떤 거대한 의도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조금 더 위험합니다. 심슨 속에서 찾은 우리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진짜 소름 돋는 예언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다시금 소환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무려 1998년에 방영된 이야기죠. 그 안에는 러시아가 꽁꽁 숨겨왔던 야망, 즉 소련의 부활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해군 예비군에 입대한 호머 심슨, 그는 핵잠수함에 탑승해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쓰러진 함장을 대신해 지휘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뭉치 호머의 지휘는 곧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의 실수로 잠수함이 그만 러시아 영해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호머의 실수가 트리거가 되자 러시아가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상징인 바실리 성당에서 평화의 깃발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과거 소련의 국기가 올라갑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탱크들이 벽을 뚫고 등장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줄지어 행진하기 시작하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던 소련의 건국자 레닌까지 관을 깨고 되살아나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방영 당시엔 황당한 코미디였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는 예언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심슨 제작진은 30년 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재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슨의 예언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상상이라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심슨의 기록들. 그들은 정말 미래를 예언했던 걸까요? 아니면 인류가 걸어갈 길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여태껏 심슨은 수많은 미래를 맞춰왔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확률 게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우연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일어난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호머는 극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거야.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며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예언들이 현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바이누 코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2000년 2월 심슨 시즌 31의 13화가 방영되었죠.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속에서 프링크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 부자가 되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후 그는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개발에 착수하는데 그의 코인이 지역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됩니다. 그 결과 프링크 교수는 단숨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슨 마을의 기존 최고의 부자, 심슨 회사 사장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자신도 코인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어보라고 시키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죠. 결국 호머가 우연히 문제를 풀어내고 사장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꽤 상징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게다가 프링크 교수는 실제로 부자가 되는 설정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또 화면에 등장하는 방정식을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같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옆에 S 표기가 시바이누의 첫 글자를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QED는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의미로 여러 주요 코인들 사이에 시바이누도 결국 그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암시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후 시바이누는 2021년 11월 역사적 최고점을 찍으며 소액 투자자를 엄청난 자산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1년 기준 시가총액 10위권에 오르며 주요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에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